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성교육이 인생을 가른다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가르는 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받는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뉘어지고 일반적으로 또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또 요즘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어떠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학습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만 갖고 사회에 나가면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인생을 가른다. 기업은 공부 잘하는 젊은이를 원하지 않고 창조적인 젊은이와 예절 바르고 좋은 인성을 가진 젊은이를 원한다. 우리나라의 기온이 보통 4만 4온인 것처럼 삼라만상의 기운도 3, 4일 간격으로 변하고 인간의 기륭화복도 3, 4일 간격으로 생긴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그러니 마냥 힘들다고 투덜댈 필요가 없다. 대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대 7의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대자연의 3대 7 법칙에 근거해서 유아기부터 21세 이후인 청년기, 42세 이후인 중년기, 63세 이후인 장년기로 크게 나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선 인간의 성장 연대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로 나눈다. 20대까지는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다. 실제로 90년대 이전에는 명문대 진학이 곧 출세로 이어졌다.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 만능주의가 빚어낸 하나의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부모들은 이런 모순된 교육제도에 목매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사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는 것뿐이지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성과 창조적 능력이다. 대개 한국은 자녀가 한두 명뿐이어서 유아기부터 10대까지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아 보니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능동성은 없고 수동적으로만 자라왔다.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면 학원에 가기 바빠 책도 읽을 시간이 없는 아이를 대신해 엄마가 책을 읽고 쓰거나 대필 작가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생전 책을 안 읽던 엄마가 독서광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다. 아이에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이기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인성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와 융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들 대학을 나오다 보니 좋은 환경과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만을 선호하지만 대기업은 인재가 넘쳐나는 포화 상태여서 그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고학력 젊은이들이 3D 직장을 회피하는 바람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진학을 위한 주입식 학습에 주력한 결과 공부는 잘하지만 그들이 현장에만 오면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부 잘하는 젊은이를 원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예절 바르며 좋은 인성을 가진 젊은이를 원한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공부만을 잘하는 젊은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학벌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성 공부와 창조적인 능력 배양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인성교육이 인생을 가른다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6.25 이후에는 우리의 선배님들께서는 맨 땅에서 역사를 읽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고생 안 시킨다는 목표하에 교육을 시키는 걸 제1의 공덕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뿌리 깊은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어서 우리 민족은 교육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뭐라고 할까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교육보다는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창조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케줄도 짜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대학교의 아이들이 학점이 잘못되면 부모님이 달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학생 정도가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심지어 또 직장에도 부모가 전화한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우를 보니까 있었네요.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이 중에 회사에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이 자꾸 안 와요. 네, 자꾸 늦잠 자고 안 오고 결근하고 뭐 하나 봤더니 게임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고등학생까지야 뭐 청소년이니까 부모님의 어떠한 보호 아래 있다고 치지만 대학생부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쵸? 되도록이면 부모의 간섭 없이 부모의 보호 없이 본인이 해결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오늘 하루도요, 정말로 감사했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